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팝핑이라는 키워드를 옆에 딱 뒀을 때 머슬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팝핑은 머슬 컨트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팝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내린다거나 아니면 튕기는 느낌을 억지로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팝핑이라는 거는 근육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를 팝핑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팔꿈치 기준으로 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밑에는 뭐 빨간색, 이 위에는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전완근을 가지고 팝을 진행하는 겁니다. 책상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둔다고 생각하시고 주먹을 한번 꽉 줘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힘의 에너지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힘을 꽉 줬을 때가 100인 거죠. 그럼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 한번 힘을 짜볼 건데요. 3초만 한번 같이 짜볼게요. 이렇게 다시 풀기. 자, 다시 한번 짜볼게요. 5 풀기. 여기 지금 전완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0에서 100까지의 게이지를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빨리 갔다 오는 걸 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을 빠르게 치고 갔다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 방식으로 일단 설명 한번 드릴게요. 책상 위에 손 올려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손끝을 누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은 최대한 팔꿈치 이렇게 피지 않게 안쪽으로 내려와서 손목을 아래로 내리쳐주는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쳐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힘 줬었던 이 전완근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니까 손목을 아래로 내리치면서 순간적인 힘으로 전완근에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거나 손끝을 이렇게 내리시는 경우 팝이 여기서 나오는 줄 알고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조립도라고 생각해보면 1번이 여기 이 근육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에너지가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 이 과정에서 손끝을 누가 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다시 2, 2, 3, 4, 5, 6, 7, 8. 여기 4가지 포지션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포지션은 기본 포지션 1, 2, 3, 4, 5, 6, 7. 그대로 위로 들어볼게요. 쭉 들었을 때 이제 이때 팔의 모양은 조금 주입식으로 갈게요. 나중에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정확히 네모 박스 그리고 어깨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팝은 똑같이 손끝 잡고 1, 2, 3, 4, 5, 6, 7, 8. 자, 와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손끝 잡고 1, 2, 3, 4, 5, 6, 7, 8. 그대로 내려볼게요. 이 상태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똑같이 손끝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질은 힘을 짜는 거잖아요. 힘을 짜는데 손목이 전환을 도와 뒤쪽으로 쳐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4개 포지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마지막 2, 3, 4, 5, 6, 7, 8. 여기까지 손목팝 4개 포지션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손끝을 이렇게 내리는 이런 느낌 이거 안 되고요. 오토바이 타는 느낌 안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아래로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팝이 세지는 게 아니라요. 홀드 여기가 1번, 2번. 그래서 힘을 주는 게 1번이고 손목이 도와서 힘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힘이 50에 있다가 100까지 가는 에너지와 0에서 100까지 가는 에너지가 어떤 게 더 셀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전완근이라는 건 애초에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면 힘이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가 0의 상태인데 팔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팔을 피면 단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전완근 팝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이 말은 나중에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팔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움직임은 다 전완근으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완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후에 같이 트레이닝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삼두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 기준 파란색 한번 배워볼게요. 자, 주먹을 이렇게 꽉 쥐시고 팔을 피신 다음에 아까 제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0에서부터 100까지 힘을 3초만 줬다가 푸는 거예요. 다시 시작. 1, 2, 3 풀기. 이때 손목을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공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쭉 짰다가 빼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0에서부터 100을 이렇게 빨리 갔다 오는 거를 팝이라고 한다고 했죠. 삼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움 닫기가 있는데요. 바로 팔꿈치예요. 손목을 사용해서 전환에 힘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 삼두는 팔꿈치를 사용해서 이제 힘을 줄 건데요. 팔꿈치는 안쪽으로 살짝 굽어 힘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는 팔이 돌아가면서 트위스트 되면서 힘을 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가 뒤로 향하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등이 늘 앞쪽에 이 모습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팔꿈치를 바깥으로 이렇게 쳐주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안으로 굽을 건데요. 여기서 또 안으로 굽다 보면 운동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첫 번째 모양, 내가 팔을 이렇게 내밀었던 이 모양이 훼손되지 않게 팔을 살짝만 굽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로 따지면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거든요. 처음에 힘을 주는 연습을 먼저 하시다가 그 다음에 팔꿈치를 같이 굽어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2번 포지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쪽 3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번 포지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팔의 모양은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넓이보다는 어깨 넓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저랑 손목이랑 삼두 트레이닝을 같이 할 건데요. 이 1번부터 2번 자세, 3번 자세, 4번 자세, 삼두도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4번 자세. 두 가지 패턴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를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이렇게 패턴 그려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go!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손목팝이랑 삼두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일단 팝이라는 거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머슬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단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팝핑은 절대 몸으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튕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을 줬다 뺀다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머슬 컨트롤이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댓글 링크에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웨이브는 딱딱한 춤일까요? 부드러운 춤일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춤이겠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웨이브로 접근할 때 저는 딱딱하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거 다 해보셨죠? 공책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책 페이지를 뚜루루 넘기다 보면은 그림이 움직이는 거. 웨이브가 딱 그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컨트롤이 되면서 어깨를 쓰고 팔꿈치를 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래서 딱딱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보낸다 이게 아니라 끝나고 멈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은 뭐냐면 이 그림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책을 넘기는 이 행동은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멈춰있는 시간을 빠르게 보내는 거. 빠르게 보낸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웨이브를 할 때는 동작 플러스 시간이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웨이브를 접근할 때는 딱딱한 이미지로 웨이브를 접근해야 초반에 습득하기에 굉장히 쉽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 손가락 같은 경우에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 때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가운데 손가락이랑 어깨 라인이 일자로 맞춰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손끝 방향이 90도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짝 10시 방향에서 둥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포지션을 우리 0번으로 정할게요. 0번 포지션 딱 살짝 앞쪽으로 1번 파트로 갈 건데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여기를 픽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픽스 포인트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웨이브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손끝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컨트롤 웨이브에서는 이 픽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첫 번째 손끝 기준으로 손목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이는 일자, 이 전체는 W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닭발 같은 느낌. 다시 보면은 0번 자세, 1번 자세. 오케이, 이해되셨죠? 2번 자세는 이 손목을 기준으로 픽스 포인트가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줄 건데요. 올려줄 때 포인트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를 기준으로 팔꿈치를 올렸을 때 최대한 귀 옆 라인 정도까지 오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손목이 팔꿈치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팔꿈치 같은 라인보다 더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야 손이 편해요. 세 번째, 이 팔꿈치를 올려줬을 때 손바닥은 일자를 유지시켜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손바닥 보이거나 손등 보이거나 말고 딱 이렇게 일자. 처음에 버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1번 포지션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자, 0번, 1번 2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인데 보통 팔꿈치에서 어깨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제 웨이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깨를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그대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어깨가 처음에 있는 위치가 여기죠.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 내가 올릴 수 있잖아요. 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이 가동 범위를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팔꿈치를 든 상태에서 여기 점 찍고 한번 써볼게요.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팔꿈치 상태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깨를 활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그대로 그냥 0번 자세로 내려줄게요. 그럼 어깨가 편안해지죠? 이 상태에서 어깨를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볼게요. 팔꿈치를 내린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 내리고 팔꿈치를 올려줍니다. 0, 1, 2, 0, 3번으로 처음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한 번에 이동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팔꿈치를 내리고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가슴이 남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아령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아령을 쭉 뒤로 제껴볼게요. 드랍.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가슴 위쪽 이쪽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크게 들이셔서 가슴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다시 아령 들고 뒤로 넘기고 팔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숨을 한번 스탑.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를 쭉 이렇게 붙여서 여기 점 하나 찍고 날개뼈를 붙여준다. 체스트, 가슴 위쪽에 점 하나를 두고 내 가슴을 갖다 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자세를 뭐라 그러냐면 웨이브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쓰는 용어라서 웨이브 포지션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0번 포지션 들고요. 웨이브 포지션 해주시면 4번이 완성됩니다. 손목, 팔꿈치 내려, 어깨 올려, 웨이브 포지션, 다시 어깨 올려, 어깨 내려, 팔꿈치 드랍, 손목. 컨트롤 웨이브의 기초. 오늘은 바디 웨이브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으시거든요. 편하게 대각선을 바라봐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디 웨이브를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암웨이브랑 마찬가지로 ABC 플랫폼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머리 끝에서부터 명치까지를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명치부터 골반까지 한 파트, 그리고 골반에서부터 하체 마지막까지가 한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 파트가
끝나면 B로 넘기고 B에서 C, C에서 B에서 A로 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 파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턱에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턱 자체를 아래쪽 이 주먹이 있는 위치로 찍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찍고 그대로 이쪽 위 점에 턱을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턱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재생 모양 있잖아요. 이 재생 모양 버튼의 점대로 천천히 가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실 때 몸이 작용을 하거나 어떤 움직임이 따로 있으면 안 되고요. 턱 자체가 앞으로, 위로, 뒤로 딱 이 세 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웨이브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령을 하나 들어볼게요. 아령을 뒤로 쭉 당겨주세요. 날개뼈랑 날개뼈가 이렇게 붙겠죠. 그 붙는 상태에서 팔을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갈비뼈 양쪽을 숨을 통해서 들어 올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포지션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날개뼈에 점을 붙인다. 그리고 여기 가슴 위쪽, 이쪽 위에 점을 하나 고정시키고 체스트를 갖다 댄다. 이게 이제 웨이브 포지션입니다. 가슴을 앞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날개뼈 고정, 숨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포지션을 사용할 건데요. 어디에 쓸 것이냐? 재생 모양의 마지막 포인트. 하나,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A 파트가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8. 하나, 둘, 셋. 그 다음 B로 갈 건데요. B는 여기서 골반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써줄 건데 보통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상체를 뒤로 밀어서 웨이브가 뒤로 밀리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어깨를 위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골반만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는 거예요. 상체 홀드, 골반을 앞으로. 이 상태에서는 바깥쪽 발의 작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발이 떠도 상관없으니까 이 점에 골반을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 아니고 앞쪽으로 가줄 수 있게 이렇게 골반만. 웨이브 포지션에서 B포인트는 이렇게 골반 앞으로 빼주시고요. 마지막 C포인트 갈게요. 골반 자체를 뒤로 밀어줄 건데 레벨을 살짝 낮춰서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뒤로 밀릴 때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 없이 그대로 상체 홀드, 엉덩이 뒤로 끝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안 좋은 예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를 하거나 다리가 끝까지 안 펴지거나 혹은 앉는 레벨 자체가 이렇게 깊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홀드, 엉덩이만 쭉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 똑같이 레벨 아주 낮게 앉아서 골반 끝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숨을 이용해서 웨이브 포지션을 가볼게요. 호흡을 끌어올려서 여기 앞에 명치를 탁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중심이 앞으로 또 쏠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포인트 마지막 어깨 뒤에서 앞으로 근데 어깨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가슴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슴이랑 어깨를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 멈춰주고 넘어가는 느낌. 같이 올라가다가 멈추고 넘어간다. 올라가서 멈추고 넘어간다. 한번 가볼게요. 섹션 1, 2, 3, 4, 5. 그리고 다시 반대 1, 2, 3, 4, 1, 2, 3, 4, 5, 6, 7, 8, 1.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선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인트는 턱을 사용하실 때 보통 앞으로 1 이렇게 쏠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낚싯대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턱 자체를 밑에서 위로 쏴주세요. 이게 아니라 면을 고정시킨 후에 이렇게 서클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A 파트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골반 빼서 B 파트 2, 그리고 3, and 4. 다시 가볼게요. 자, A 플랫폼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스트까지 멈추고 총 4파트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A 파트 스탑, B 파트 스탑, C 파트 스탑, 스탑.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 6, 7, 8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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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한 번에 진행을 하는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총 4카운트 내려갈 거고요. 4카운트 올라올게요. 시작. 1, 2, 3, 4, 5, 6, 7, 8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7, 8, 1,
2, 3, 4, 5, 6, 7, 8. 한 번만 더. 7, 8. 1, 2, 3, 4, 5, 6, 7, 오케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고 그 다음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고개 파트에서는 앞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턱을 낚싯바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C컬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간 타이밍에 웨이브 포지션이 딱 나와주시는 거고요. 등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고정, 골반을 컨트롤한다. 하체에서는 엉덩이를 끝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굽는다거나 레벨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점. 마지막으로 인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홀드, 골반만 가주시면 되고 올라왔을 때 가슴에서 어깨를 연결하지 않고 가슴에 갔을 때 웨이브 포지션, 어깨, 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동작으로 웨이브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저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카운트. 이렇게. 스트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저랑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같이 해볼 건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카운트 1, 2, 3, 4 이렇게 맞히지 마시고 흐름 가는 대로 몸에 집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디 웨이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벽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주신 상태에서 웨이브를 하면 됩니다. 앞쪽에도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없고 뒤쪽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그 환경에서 웨이브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닌데요.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진행을 해야 가르쳐드리는 컨트롤 웨이브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웨이브라는 것 자체는 파도의 물결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배워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바디 컨트롤만으로 웨이브를 한다의 개념을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앞쪽으로도 갈 수 없고 뒤쪽으로도 갈 수 없다. 그리고 지하철처럼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C, B, A 순으로 바디 웨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암 웨이브 배웠었던 거랑 바디 웨이브 오늘 배운 거에서 컴비네이션 웨이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